건축 재료가 지금 이 교재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까지 같이 엮어서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멘트가 들어간 것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성질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철근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합치면 세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다가 밀실하게 철근과 콘크리트를 채우면 2,400kg. 아까 시멘트는 1.5톤이었잖아요. 얘는 2.4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철근 없이 콘크리트만 넣었어요. 그래도 무려 2.3톤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면 콘크리트에는 땅땅한 자갈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별로 없어요. 압축 강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가 인장력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철근을 심어서 보완 또는 보강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과 시멘트의 비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자, 그리고 콘크리트의 보양은 보호해서 굳히는 거예요. 양생, 굳히는 거.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알맞은 온도에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진동을 예방하는 작업입니다. 압축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혼화 재료 나오는데 아까 시멘트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포졸란 했었죠?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요거 세 가지 섞어주는 거였어요. 혼화재는 아이고요. 이건 화학 약품 같은 거는 어이입니다. 두 개가 다르죠? 5% 이상, 1% 이하 요 차이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징이 비슷해요. 장기 강도 증진. 초기 강도는 낮아요. 장기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해수에 잘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플라이애쉬는 화력발전소에 발생하는 재해, 석탄을 연소하는 곳. 시공연도 개선은 시공할 때 이렇게 잘 섞이게 또는 잘 굳을 수 있는 환경 등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수화열 저감,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수화열을 낮추어 줍니다. 고로슬래그 똑같아요. 초기 강도는 작으나 장기 강도는 증대. 요 포졸란과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로슬래그는 용광로, 플라이애쉬는 석탄재, 포졸란은 이런저런 화산재, 규조토, 규산백토 이런 것들 해서 섞어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화재, 아주 작게 사용하는 약품 같은 거 AE제입니다. 공기 연행제 정도로 보면 되는데 기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비누칠 하면 거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면 활성제 같은 그런 개념. 공기를 뽀글뽀글뽀글 거품을 만들어서 잔골재 주위에서 볼 베어링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물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물이 시멘트와 모래를 끌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기포가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물을 적게 넣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을 적게 넣으면 뭐가 좋으냐. 우리 물이 보통은 이걸 끌고 가는 역할 다 해주는데 겨울 때 너무 얼게 된다거나 물이 물론 좋은 역할을 대부분 하지만 안 좋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거품, 기포가 대신해서 그런 안 좋은 점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화재 중에서 보시면 감수제, 물을 줄일 수 있고요. 응결 촉진제, 응결 지연제, 천천히 굽게, 빨리 굽게, 그리고 방수제, 발포제, 방청제 이렇게 있는데 방청제는 녹이에요. 녹. 부식을 방지하는 거. 그래서 방청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골재라는 것은 우리 콘크리트가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이렇게 섞이는데요. 일단 모래는 잔골재라고 불러요. 골재는 골재인데 짜잘해요. 자갈은 굵어요. 조골재라고 불러요. 둘 다 골재예요. 골재. 자, 이 골재라는 것은 시공성이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자갈 자체가 압축력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먼지 없어야 되고요. 불순물 없어야 되고요. 소금기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재의 강도는 시멘트보다는 강해야 돼요. 보통 자갈은 굉장히 땅땅한 거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거칠어야 됩니다. 왜 이 표면이 매끈하면 안 되냐면 이 자갈이라는 것이 시멘트랑 섞여야 되는데 이게 매끈해버리면 좀 미끈덩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좀 끼어드는 게 덜해서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것이 좋고요. 좀 동글동글한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사이사이에 자갈이 길어버리면 이렇게 껴요. 그래서 한 부분이 비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하고 좀 거칠거칠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잔 것도 있어야 되고 굵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 잔 것은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굵은 골재는 압축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도가 좋다는 것은 잔 골재도 많고 조골재도 많고 두 개가 적당히 잘 섞여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 가름 시험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이런 채가 있고요. 여기에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툭 던지면 자갈은 떨어질 것이고 모래는 넘어갑니다. 이렇게 채로 걸러주는 거예요. 물론 기계로 하죠. 근데 인력으로 한다면 이런 느낌이고요. 요 호칭 치수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좀 어떤 그룹을 잡아서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굵은 골재용에 35mm가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봐요. 안 들어갑니다. 일단은 35는 없어요. 요 사이에. 문제 잠깐 보시면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성질로 옳은 것은 입도. 입도라는 것은 굵은 것, 조립, 가는 것, 세립 이렇게 모래, 자갈 이렇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균등히 혼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입도가 좋다라고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맞는 것은 3번.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 시멘트, 모래, 물, 자갈이잖아요. 거기서 물은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물. 약산 안 돼요. 염분 안 돼요. 당분 안 돼요. 그냥 순수한 물. 자, 콘크리트의 성질 보도록 할게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입니다. 재료를 혼합해서 비볐어요. 우리 보통 현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뒤에 둥그런 걸 달고 트럭이 이것을 굴리면서 옵니다. 떼굴떼굴떼굴 굴리면서 오는데 이것이 레미콘입니다. 레디, 믹시드, 콘크리트, 레미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굳지 않은 거죠. 미리 섞어서 오는 콘크리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레미콘이 어떤 것을 구비해야 될까? 구비 조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혼합, 운반, 타설 각 시공 단계에 작업이 쉽도록 해줘야 되고 시공 중에 재료 분리 있으면 안 되고 거푸집, 타설 후에 균열이나 변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별표가 3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영어랑 한글까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공연도, 그리고 반죽 질기, 그리고 다 중요해요.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표시하는 용어 중 주로 물의 양에 의해서 변화되는 유동성의 정의예요. 유동성, 얼만큼 잘 움직이는가. 다른 말로는 반죽이 좀 질면 잘 움직이고 좀 뻑뻑하면 잘 안 움직이죠. 그래서 물의 양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consistency 1번. 그리고 다음 중 시공 연도에 영향을 준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물의 염도는 일단 안 됩니다. 염도가 있으면 안 돼요. 소금기가 있으면 일단 철근 부식됩니다. 철근의 부식,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있어도 안 되고 워커빌리티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물 시멘트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별표가 2개.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의 백분율입니다. 시멘트 분의 물입니다. 시멘트가 경화하는데 필요한 물은 이 정도이고요. 나머지 물은 시공 연도를 위해 필요합니다. 시공 연도, 작업이 편안하게 잘 흘러가게. 그리고 물 시멘트비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블리딩 현상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적당한 골재 사용으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골재와 시멘트 풀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부적당한 골재라는 것은 뭐 매끈하거나 너무 길거나 뭐 이런 부재,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골재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물은 떠올라 버려요. 이렇게 된 것이 블리딩 현상. 별표 2개 해놓으세요. 자, 다음 중 물 시멘트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거 나왔던 문제죠. 콘크리트의 강도와 가장 영향이 깊습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의 온도와 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크리트를 보호해서 양생해야 돼요. 굳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강도, 그리고 균열, 블리딩, 이거 섞여야지 분리가 안 되죠. 네, 분리되는 것이 블리딩입니다. 그리고 측압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옆에 정의 나와요. 거푸집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모양을 잡아주는 형틀입니다. 형을 잡아주는 틀. 그 안에 철근은 미리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짝 말린 다음에 거푸집을 떼내면 이제 이 자체가 벽이 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너무 묽어요. 콘크리트가.
너무 묽으면 얘가 옆으로 흘러내리려고 합니다. 자꾸 옆으로 민다고요. 그것이 측압이에요. 밀어내는 힘. 너무 묽으면 발생을 합니다. 타설 후 7일 동안의 양생 조건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크게 좌우하므로 양생 기간 중 진동 및 충격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콘크리트가 어떻게 이용되는가?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만큼 문제도 좀 많이 나오니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별표 하나 있습니다. 미리 스트레스를 가한 콘크리트입니다. PC 강제를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콘크리트이다.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미리 압축력을 가해두면 콘크리트의 인장 내력이 증가하여 힘 저항이 증대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큰 부재에 보 같은 걸 걸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압축력이 발생되면은 보통 이 밑에서 인장력이 발생을 합니다. 벌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가 이렇게 휘어지려고 자꾸 작용을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휘어진다고 휘어지네 이게 아니죠.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하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강도 강제를 미리 심어서 양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물론 기계가 잡아당기겠죠. 그런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굳기 전에 얘를 놔버리면 안쪽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힘을 좀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리 압축력을 가해두는 것. 그래서 이런 내력을, 저항성을 좀 증대시키는 것. 미리 스트레스를 주는 것.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입니다.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고강도 재료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써야 돼요. 그래서 좀 기술이 필요하겠죠. 일반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이 간편하지 않고요. 시공이 복잡해진다. 틀린 것은 1번. 자, 그리고 ALC, 오토클레이브드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 가벼운 경량 콘크리트입니다. 고압 양생하여 만든 기포가 들어간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기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볍겠죠. 그리고 단열 차음성 가능하고요. 다공질이므로 흡수성이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ALC 제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답은 4번인데요. 보통 콘크리트가 10분의 1의 인장을 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압축력이 제일 커요. 압축력은 무조건 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제품인데 이게 압축 강도보다 인장 강도가 클 수는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치장 콘크리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본인 자신이 치장인 콘크리트. 별도의 마감이 없는 콘크리트 자체가 마감이 되는 콘크리트. 요즘 최근 건물에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현대적인 느낌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재치장 콘크리트 또는 재물치장 콘크리트 같은 말, 노출 콘크리트 같은 말, 알맞은 것은 콘크리트 표면을 시공 그대로 마감한 것이다. 정답은 3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